안녕하세요. 투자자 순수보입니다. 오랜만에 기사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오늘 이 세금에 관련된 기사를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옥죄는 세금 3종 세트,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그래서 세부담 완화 드라이브를 정부가 걸었다. 이런 기사고요. 이제 주요 이렇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여당의 국민의힘은 그래도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들며 이제 폐지에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 있으면은 조금 부담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이제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정부는 신중한 입장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이 종부세,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이제 보유할 때 생기는 세금이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고, 뭐 종부세뿐만이 아니죠. 사실 취득세, 양도세, 다주택자들에 대한 굉장히 징벌적인 세금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21년 상승장 이후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집을 살 수가 없고, 투자자들이 전세나 월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지표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거래량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 전세가 굉장히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른 매매가가 조금 같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겠다. 약간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정부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 지표는 상승을 조금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금을 완화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완화하게 되면은 매수세가 늘어나고 투자 수요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상승기에 그렇게 이제 풀어준다는 것은 약간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지표에도 불구하고 세금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거는 정부는 다른 각도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구체적으로 이 세금에 대해서, 특히 종부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화 내용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될랑말랑 하고 있구나, 세금 부담이, 이런 식으로만 좀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 다주택자 집값 안 비싸면 종부세 면제.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다주택자는 일단 어느 정도 적폐예요. 적폐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집값이 비싸지 않다면은 종부세는 좀 면제해도 되지 않을까, 요런 기조의 기사인 거죠. 실제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서 집값이 비싸지 않은 수도권 외곽이나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세 부담 그리고 규제들을 조금 완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세수 효과는 별로 미미한데 경제 활동을 왜곡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이제 생겼고, 이제 종부세나 뭐 여러 가지 재산세, 보유한 데 들어가는 세금에 대해서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생겨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상속세에도 영향을 줘서, 멀리 봤을 때 상속세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일으킨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하는 기사네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는 세금이 많아지고 그 물건을,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면은 보유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제 보유를 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또는 그에 대한 비용을 자기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사는 비용이랑 세입자가 내 집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비용을 계산을 했을 때 뭐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임대인은 아주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겠죠. 어느 누구나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사는 비용보다 세입자가 사는 비용을 더 비싸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용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당연히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비용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금이 굉장히 빡세게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다주택자들 특히 투자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완화되는 기조가 보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게 완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좀 완화시켜달라. 그래야 뭐 팔고 다시 사고 전세 놓고 기다리고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일단 완전히 완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고 실질적인 시장 지표는 상승을 가리키고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리나 전세 가격 이런 것들은 계속 오름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면제나 부담을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확 풀리진 않겠죠. 천천히 하나씩 조금씩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번 이제 중반기 지나가면서 이제 후반기에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오른 추세로 가면은 반등을 넘어서 상승을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다시 주춤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시장이 보합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완화 정책들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세금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